잖아요. 뛰쳐나왔으니까 뭔가 다를 거야. 그 기대감이 있고 그게 만약에 나중에 다음 대선 국면에서 본인들이 뭐 주도하겠다고 나왔을 때 민주당이 그럼 방어 카드가 뭐 있지라는 게 항상 저 같은 사람의 고민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딱 보면은 뭐 똑같네. 별거 없잖아. 세대 교체 그냥 명분이지. 본인들이 그냥 권력을 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게 없구나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보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에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제가 보기에 세대 교체예요. 세대 교체인데 그게 제가 보기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용이.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오랫동안 이제 그 정당 출입하면서 정치권 취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가장 아픈 대목이 그 젊은 정치인이에요. 뭐 여기 신인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보수에는 그래도 젊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민주당은 젊은 정치인 누구냐? 현근택이 제일 젊냐? 뭐 이제 이런 이제 50 넘었어요. 50 넘었어. 막 그런 너무 얘기를 동안이시니까. 예, 동안이니까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 딱 그 말이 아주 적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행태가 이분들은 기존의 보수와 좀 다른 보수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똑같은 거라면 사실은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개혁적이고 새로운 보수 그리고 새로운 보수가 민주당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또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좀 사회 질서가 변화하고 바뀌어가고 조금 더 바람직하고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면 민주당도 이제 아예 별거 아니네 하고 긴장을 놓고 하던 대로 할 거고 또 여기도 또 그렇게 되면 정치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그래서 신인규를 자꾸 주목하게 되네. 아니 저는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의 그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문제가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준석 의원은 직간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문제를 축소 은폐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 저는 오히려 이준석 의원이 이게 아마 오픈됐을 때 매우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최소한의 입을 닫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네.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 문제 별거 아니야. 왜 호들갑 떨어? 뭐 천하람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 뭐 갖고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 그걸 본인이 어떻게 다 알죠? 어떻게 김건희와 저는 원팀을 그러니까 석희 동맹을 저는 그냥 오늘 처음 얘기한 건데 벌써 하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이 알고 있으면 떳떳하고 정직하게 밝히면 밝히는 거고 안 밝히면 안 밝히는 겁니다. 언젠가 밝혀지겠죠. 근데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고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체이탈식으로 이 정부와 자기는 무관하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고 아니 뻔하게 불과 시계만 6개월로만 돌려봐도 다 한 당에서 한솥밥 먹고 심지어 한 1년 전만 돌려보면은 대선 지선 승리한 당대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렇다면 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의 얘기니까 좀 자중하고 밝힐 거면 밝히고 아니면 말고 해야지 와가지고 익명 인터뷰를 그렇게 비판했던 이준석 의원이 전 윤핵관스러운 게 너무 이게 보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말한 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이 모습이 이건 개혁도 아니고 새로움도 아니다. 그 이준석 의원 이미 정치 오래 해가지고 국민들이 별로 새롭게 보지는 않아요. 나이만 네. 젊다 뿐인데 네. 조금은 다른 모습을 국민들은 좀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 보니까 네. 신인규 민주당 영입하라는 글이 그냥 아주 그냥 일주일에 쏟아지고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검토도 해볼 수 있겠는데 천하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 천하람 의원 때문에라도 제가 지금 민주당 갈 수가 없는 거지. 가면은 이게 안 돼. 큰일 났네. 아니 근데 지금 10시 56분 지나고 있는데 이제 4분 남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다뤄야 될 이슈에 반도 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조금 더 연장전 해도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봐주시는 분들 아니 예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24,000분이 넘게 지금 함께 저희 평일에 해도 이렇게 많이 해도 주말에 해야 되겠다. 남들 안 할 때 연휴에, 쉴 때 남들 안할 연휴에 때. 남들 안 할 때. 부지런한 그게 편이에요. 신이에요. 남들 안 할 때. 남들 안 할 때. 슬프다. 예. 자,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온 얘기 조금 더 여쭤볼게요. 오늘 저는 SBS 라디오 참 재밌게 들었는데 김재섭 의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선거연합의 복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선거연합은 뭐냐면 보수 전체가 조금 그렇죠. 단일한 대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 복당 얘기가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 절대적인 피해자인데 본인들이 그러니까 쫓겨났다 이거죠. 맨입에 해주겠냐. 그리고 보수 언론이 맨날 이준석 네가 배신자다 이런 내가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해후 복당 이거 2차가일 수 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수가 어떤 새로운 프레임을 좀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예컨대 개혁신당이
뭔가 좀 새로운 보수로 합쳐지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가 뭐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런 논의가 좀 있는 건가요? 아니 제가 이거는 제 그 시방쇼 영상에도 제가 올려놓은 보수의 네. 통합에 대한 제가 강의에도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이 되면 보수는 통합되고 원희룡이 되면 보수는 분화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됐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되는데 돼도 오래 못 간다라는 전제 위에 저는 보수가 통합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통합의 주체는 누구냐?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대권 플랜 밑으로 해처 모여를 하는 건데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에 있고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는 김재섭과 이준석은 한 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적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오세훈 시장 만든 사람도 김종인 위원장이고 또 한 번 김종인 위원장이 판을 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다 이게 보수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안 가지만 그래서 저는 이 김재섭 의원이 얘기했던 선거연합 복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를 조금 일찍 풀어서 간을 한번 보는 거다. 예. 이제 여론전을 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이준석 의원의 저는 복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 요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의 보수 국민의힘은 정권 재창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저는 김재섭 의원도 만약에 앞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창출한 권력도 제대로 못 썼는데 뭔 근거로 재창출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재창출을 얘기하기에 앞서서는 제발 지금 창출한 권력이나 정상화 시키고요. 지지율 한 40% 정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재창출을 얘기를 하면은 가능하죠. 근데 정권이 거의 뭐 탄핵에 준하는 엄청난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을 떠드는 것은 그냥 국민의힘 내부의 그냥 의견일 뿐이지 국민들은 정말 징글징글하다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지적을 하고 싶고 이준석 의원은 복당하고 안 하고 별로 국민들 관심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 의원이 나와서 이런 구태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실상 국민의힘 안에서의 권력 투쟁이 그냥 외부로 튀어나온 거랑 똑같거든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예요. 당 이름만 국민의힘 1부 리그, 개혁신당 2부 리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순위 승진하는 딱 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국민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복당을 하든 말든 그건 국민들의 관심사는 아니지만 이준석 의원이 자꾸 본인을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피해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잘하다가 쫓겨났다 이런. 아니요, 제가 듣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치에서, 그러니까 사법의 논리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쓰는 사법의 논리는 가해자 피해자가 있지만 정치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다? 피해자면은 본인이 가해자들 다 싹 정리하고 죽여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징역 살릴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의 영역에서 본인이 정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사법 정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자기도 또 피해자고 네. 자기는 정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분은 저는 더 이상 정치할 명분이 없다. 아직도 본인의 피해자성에 갇혀 있고 정치를 정치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계속 사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전 이거는 정말 옳지 않은 표현 방법이라고 보고 본인을 피해자라고 인식하면 정치를 그만하기를 저는 오히려 촉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네. 지금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 관계가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네. 또 김건희하고 한동훈 안 좋은 거 알고. 그럼 한동훈 대표는 어떤 식으로는 공적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누구를 대개하기는 힘들어도 안 되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YS 이해창 사례를 많이 들잖아요. 네. YS가 어쨌든 뭐 이인재 밀어주면서 이해창이 안 됐다라는 게 기본 정설이니까.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를 볼 수 있냐면 사실은 한동훈 몰아내면 그 다음에 당권은 누가 갖느냐 이 얘기했을 때 김재석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도 사실은 김재석 당대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네. 아니 그럼 이거는 한동훈 대표 아니, 물어내고 국민의힘 벌써.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야. 비대위원장 시켜주겠지. 국민의힘 진짜?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 가능성이 아니라 예. 이준석 대표가 안에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예. 제3지대에서 해쳐모여 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3지대 그러면은 제3지대에서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들어오면 예. 자기가 나간 당에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이 없어. 그러면 우리 해쳐모여서 다시 만들자. 네. 근데 거기에 당권은 예를 들어 한동훈보다는 김재섭이 더 낫겠죠. 예. 윤석열 입장에서도. 예, 예. 그럼 당권은 김재섭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이 갖고 대권은 이제 이준석하고 오세훈이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동훈은 일단 날리는 거니까 예. 이해관계는 다 일치해. 윤석열이나 뭐 이준석이나 오세훈이나. 예. 그다음에 사실은 다음에 당대표는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하는 의미도 있지만 대권 관리거든요. 대권 관리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으면 제가 보기에 아마 김재섭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본인도 그런 그림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다는 거고. 와. 그다음에 대권에 대해서도 이준석 오세훈 경쟁구도 거기에 이제 제가 보기에 친 윤석열 쪽에서는 원희룡 정도 끼워주는 모양새로 가면 3자 구도 정도가 되면
제가 보기에 한동훈은 날리는데 이해관계 일치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들한테 완전히 맞서지 않는 네. 뭐 어쨌든 이준석도 그 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구도로 저는 갈 수 있다.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합당은 아니에요. 복당도 아니고 네. 제3지대 해체모여. 해쳐모여. 해체모여. 근데 그 요거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보수 네. 내부를 좀 더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해처모여를 하려면은 세력 대 세력으로 모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개혁신당도 지금 세력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당 지지율이 2%밖에 안 나오는데 해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해쳐 모이려면 뭘 해체하고 모여야 되는데 네. 해체할 게 없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국민의힘을 그러면 김재섭 의원이 구심점이 돼서 해쳐 모여까지 당을 파괴적으로 재창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김재섭 의원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권도 없고 민심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은 사실 이준석 의원보다 더 위치적으로는 열악하죠. 왜냐면 당을 만들 힘도 없고 내부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아까 비대위원장 얘기한 게 김재섭 의원은 비대위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하라 그러면 수락할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대표 경선 다시 치러도 김재섭 의원이 대표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해처모여 시나리오도 하나의 가능성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모이려면 내부에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초상집이다. 초상집에서 뭐 창업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저는. 그렇군요. 저보다는 사실은 신 네. 변호사가 이제 내부 사정은 더 잘 알 거 네, 아니에요. 네. 저는 외부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그 동안을 보면 내부적인 동력보다 네. 외부에서 사실은 지지율을 가지고 옛날에 반기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거 보면 안에 세력이 몇 명 있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 지지율이 깡패야 그냥. 지지율 네. 잘 나오는 사람 쫓아가요 그냥 거의. 네. 무조건적으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보세요. 당내 뭐 들어가니 많이 했는데 벌써 한 40~50명 의원들이 줄 서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사실은 내부적인 힘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도 제가 보기에 본인이 주도해서만 만들기보다는 그냥 관리형. 그냥 어쨌든 약간 뭐 세대 교체 아까 얘기처럼 네, 그런 네. 형태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아마 이게 뭐 대선 지지율이 누가 어쨌든 경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공통 분모는 이거라는 거예요. 한동훈은 안 돼. 한동훈은 안 돼. 근데 한동훈 지금 당 내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네. 전당대회에서 63%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는 뭔가를 해도 한동훈이 과반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자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해체 모여하면 네. 기존 게 없으니까 이거 여기 한동훈이 갖고 있는 걸 그냥 깨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구도를 그리지 않겠냐고 보는 아니 근데 거예요. 보수는 이제 아마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하자면 네. 구만국 세력과 신만국 세력이 있어요. 이 둘이 손을 잡고 오세훈 대권을 만드는 게 현재 목표일 겁니다. 아, 근데 그래요. 구만국 세력이 누구냐면 MB계. 그러니까 의원들의 전체 다가 거의 MB계예요. 근데 그분들의 사실상 좌장이나 정신적 지주가 이재호 전 장관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신만국 세력은 윤석열, 한동훈, 이준석 이 세 명을 고리로 묶는 좌장 정도가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구만국 세력과 신만국 세력이 힘을 합쳐서 오세훈 대권으로 헤쳐 모이자. 근데 김재섭 의원은 오세훈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이제 왜 쉽지 않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냐면 신만국 세력 윤석열, 한동훈, 이준석의 뒷배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까지 만났어요. 그래. 그거 왜 만났겠는가? 예. 결국에는 신만국 세력의 이제 절대 주주로서 네. 이 신만국 세력이 또 나라를 말아먹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는 힘도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다리를 하나 걸치는 모습. 이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좋죠. 외연 확대가 되고 하니까 충분히 더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거고 다음에 정권을 만들려고 했는데 신만국 세력 윤석열, 한동훈, 이준석 피존이 다 안 보이니까 아닌가벼 하고 이제 또 다시 기회주의적으로 다시 또 이재명 대표라도 받아서 뭘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 전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는 굉장한 그 이미지적 전 이득을 봤다라고 보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본인이 주도하는 이 세력에서는 사실상 저는 두 손 두 발 드는 거 아닌가. 직전에도 개혁신당 공관위원장까지 가가지고 결국 세석밖에 못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님도 책임감 느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 다 만들어서 박근혜, 문재인,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아니 다 지금 실패만 3번 했는데 네. 이번에 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김종인 둘의 회동도 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 민주당을 통한 정권 교체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촉이 좋으신 촉이 분이에요. 좋죠. 아, 촉이 노인이시죠. 좋고 근데 여론이라든지 너무 네. 왔다 갔다 할 많이 해. 아 그건 100% 너무. 맞아요. 네. 비례를 5번 하는 사람 민주당 없어요. 비대위원장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례를 5번 하는 사람 없어요. 비례를. 예. 그만큼 어찌 보면 정치적인 촉과 감과 여론의 동향을 잘 읽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것도 공개적으로 한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뭐 지지 선언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정권 교체, 민주당을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본인도 정치적인 이분은 사실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게 본인의 목적이에요. 많은 정치적 영향 있는 사람이 찾아오고 네. 본인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 수단이거든요. 이분이 본인이 권력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엊그제 만난 거 굉장히 큰 시그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킹메이커로서의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이제 과시하고 이런 용도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한 것을 이제 대회에 공개를 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김종인 있을 것 위원장님이 최근까지만 해도 라디오 와서 인터뷰하시는 거 저도 가끔 듣거든요. 같습니다. 네. 들으면 맨날 이준석 의원 띄웠어요. 매번. 그렇죠. 이준석에게 기회가 온다. 뭐 매일 얘기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네. 국민들이 지금 실망하는 그 지점을 아마 또 보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노선을 바꿔서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건데 두 분이 뭐 공통점이 없진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뭐 기본 사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이거 비전을 크게 그리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국민의힘에다가 기본소득을 당원에 명시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공통점을 가지고서 만약 힘을 모은다 그러면은 전 그 부분은 좀 유의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셔오고 우리 당 강령에는 아직 기본 소득이 없어요. 그래요? 국민의힘 없어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이미 우리 당엔 없다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당원을 안 읽어. 국민의힘 당원을 그냥 야. 날려 끓일 때 책받침으로 씁니다. 모시고 와가지고 기본소득을 당원에 넣고 아니. 거기는 이제 지우고 예. 이러면 되는 거죠. 여기는 지울 것도 없어. 안 읽어. 참. 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